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영화를 탐구하고 인간을 고찰하는 25년 차 배우 전문 기자 백은하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를 연구하고 또 배우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백은하입니다. 야, 백은하 기자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1999년 영화 주간지 시내 21에서 기자를 시작을 하셨고요. 편집장으로 매거진 티, 테나시아 연이어 창간한 후에 그러다 돌연 영국으로 떠나서 런던 대학교에서 배우 연구에 관한 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건 배우 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백상예술대상 등 유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는 25년 차 영화 전문 배우 전문 기자님이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력이 진짜 화려하시네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되게 그렇게 네. 들리네요. 네. 원래 어린 시절부터 좀 기자가 꿈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가 꿈이었다기보다는 저는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배우들을 진짜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맨날 팬레터 쓰고 아, 그래요? 누구를 누구한테 좋아했어요? 팬레터를 쓰셨어요? 제 김혜수 언니한테 팬레터를 많이 썼었는데 시네21이라는 잡지가 저도 대학교 때 그냥 항상 목요일 정도면 목요일 금요일 정도면 지하철 가판대에 가서 맞아요. 맞아요. 사서 읽고 그리고 이걸 읽어야 뭔가 지적인 대학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었었던 그런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 잡지에서 일하고 싶다. 너 이 잡지에서 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다가 이제 공채 시험이 딱 나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됐었던. 아니 이게 저 시내 21 신입 시절에 인터뷰하면서 한 번 만난 그 배우분이 네. 기자님한테 심야 영화를 보자. 뭐 이렇게 술 마시자. 연락해서 선배들이 좀 많이 놀랐다 그래요? 아니 이제 당시만 해도 사실 충무로라는 표현 요즘 많이 네,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땐 정말로 말 그대로 충무로 쪽 그 강북 쪽에 이렇게 다들 뭐 영화사들도 많이 모여져 많이 있었죠, 그 있고 당시에. 이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모여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백은하 너도 알아 그렇게 해서 그냥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쉽지가 않은데 신입 기자신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배 기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놀랐던 거죠. 네, 뭘 그렇게 어딜 가는 거야? 아니 뭘 이렇게 아니 갑자기 그 배우하고 어떻게 이렇게 친해졌지? 네. 막 이런 느낌. 근데 저는 항상 인터뷰를 가장 사적인 만남을 가장한 공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을 예술가로서 존경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동시에 그렇다고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닿지 않을 만큼의 어떤 신뢰들을 그런 믿음, 신뢰. 네. 그게 쌓기가 어렵다고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입 기자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자꾸 백은하 기자님 같이 하시죠.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런 신뢰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니까. 네, 충무로가 또 다정했던 시기여가지고 뭐 최민식 씨, 송강호 씨, 설경구 씨 뭐 이런 뭐 김석필 씨까지도 저희 그 시내21 뭐 연말 파티 같은 거 하면 그냥 오셔갖고 맥주 드시고 계시고 뭐 그러던 시기가 있었죠. 되게 아름다웠던 충무로의 2000년대 초반의 시기였던 그 것 뭐 같아요. 잘 알지는 못해도 그런 뭔가 낭만이 있었던 맞아요. 그런 시기죠.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해서 맞아요. 사실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한국 영화가 지금 같은 위상을 갖지 않았던 그렇죠, 시기여서 한국 영화는 굳이 돈을 내고 가서 보는 그냥 비디오 나오면 나중에 뭐 맞아요, 한번 맞아요. 보지 뭐 이런 정도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뭔가 한국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보자 하는 그냥 약간 동지의식 같은 게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기자 5년 차 됐을 때 그만두고 뉴욕으로 떠나셨어요. 원래 보통 직장 다니시면 한 5년 차가 위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계속 해도 되나? 그때가 이제 29, 30 이렇게 넘어가던 그 시기니까 그때 시기를 생각하면 내가 어떤 글을 썼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막 정말 바쁘게 살았었던 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를 가서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싶다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30 정도에서는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면 뉴욕 같은 데 한번 가서 살아보고 한 40대는 유럽 같은 데 가서 한번 살아보고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20대 때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나는 뭐 돈도 별로 없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벌어놓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가보자. 무작정 가신 거예요. 네, I want to be a part of it. 가기 전에 이제 영화계에 김조강수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김조강수 감독님의 매제분이 뉴욕 소호에 있는 네일샵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야 우리 뭐 매제가 거기서 일하는데 너 거기서 알바할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야 그냥 와서 배우면 된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을 그 했어요. 네일샵에서 알바를 하시면서 네일을 배우신 거예요? 네네. 뭐 고무장갑 같은 데다가 쌀알 같은 걸 채우면 손처럼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팁을 막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는 거 연습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한 달 하다가 그 샵에서 알바를 하시면 그럼 그거 얼마나 계셨어요? 1년 하고 한 2, 3개월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꽤 계셨네요. 네네. 이렇게 긴 시간 있으면서 저녁 때 가갖고 시네마테크 가서 맨날 영화 보고 보고. 그다음에 그때도 이제 요즘에 한국에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 게스트 비즈 그러니까 그 GV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관객과의 만남. 그럼 맨날 가서 막 배우들 막 감독들 이렇게 멀리서 보고 막 이러면서 야 저는 되게 뒤늦게 시네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1년 동안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뭔가 기자님께는 그 시간이 좀 그 굉장히 충전이 됐던 맞아요. 그런 시간이군요. 그리고 미국은 그 동네에 있는 뭐 신문을 봐도 TV 프로그램을 하나를 리뷰를 해도 진짜 제대로 리뷰를 하는구나라는 걸 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말 그대로 좀 산업화되고 그러면 정말로 재능 있는 인재들이 탁탁탁탁 튀어나오고 있었던 시기에 그때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엔터테이너들을 따로 조망해야 되는 그런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매거진 TV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아니 지금까지 기자님이 인터뷰한 배우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실까요? 근데 뭐 제가 따로 세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뭐 1,000명, 2,000명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김혜수 씨를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때가 딱 저희 집이 이사를 가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릴 때 뭐 비밀 상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예. 나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렸을 때 썼었던 김혜수 언니한테 썼던 편지가 붙이지 않은 편지가 나와요. 있어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못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드려야겠다. 되게 뒤늦은 어떤 증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김혜수 배우한테 그걸 인터뷰 끝나고 딱 드렸는데 김혜수 배우가 자기야 이러면서 이렇게 딱 안아주시는데 그 품이 너무 포근해서 내가 모든 걸 이루었다.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그 말 그대로 성덕이 성덕이네요, 되었다. 성덕. 그래서 제가 한 88년도 1월 달에 보낸 건데 내용이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너무 어린 시절에 썼던 거라 제가 역시 우리 저희에게 자기를 선물해 주신 누나는 네. 모르시지만 네. 자기야. 자기야. 누나한테 자기야를 자기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기자님께서 예를 들면 재석이 형의 인터뷰를 해야겠다 했을 땐 보통 어떤 걸 좀 준비를 많이 하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배우들을 보통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 배우의 전작들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보셔야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뭐 10년 전에 이 영화를 봤었을 때의 어떤 느낌과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그 사이에 변화한 이 배우의 성장을 또 알고 있으니까 그 성장에 맞춰서 또 이 영화를 보면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자료 조사를 제 식대로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사실 항상 인터뷰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나서는 보통 배우들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막 연기 엄청 열심히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시뮬레이션을 다 해놓고도 현장에 딱 가는 순간부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 역시도 인터뷰 하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보찜을 열심히 챙기면 그 다음부터 이 배우를 손을 잡고 가면 어딘가를 날 데려가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제가 생각했던 곳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근데 대충 저기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인터뷰가 거의 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어딜 데려갈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일단 보찜을 잘 챙겼으니 이 안에 주먹밥도 있고 대충 먹을 물도 있고 하니까 나는 굶어 죽진 않고 목말라 죽진 않을 거다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같이 가는. 이건 표현 자체가 일단 뭐 예. 고급스러우시네요. 기승전결. 예. 깔끔해요. 매줄지를 지으시네. 오차가 없어. 저도 이렇게 인터뷰해야 되겠다. 와 이런 리액션이. 좋아. 너무 좋네요. 이게 기자님의 표현력이 이게 수준이 이게 달라요. 최민식 씨는 눈물을 품은 화염 방사기. 한 줄로 평가돼. 배두나 씨는 복사할 수 없는 파일. 조승우 씨는 끝없는 물줄기가 파도를 덮친다. 사실 최민식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 또 민식이 형 만나보셔서 민식이 형 아시겠지만 정말 물과 물과 정과 이런 어떤 그 감정이 매우 많은 사람인데 보통 이제 화염 방사하려면 가스 뭐 아니면 기름 같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죠. 이 눈물을 가지고 말 그대로 불꽃을 품는 뿜어낸다. 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했을 때 굉장히 뜨거운 배우.
편이죠. 근데 배두나 배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한 20년이 넘도록 이 배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면 뭐 제2의 누구누구 뭐 아니 21세기의 누구누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배두나라는 배우를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봤을 때도 그냥 이 사람이 자기의 카테고리에 이름이 되는 사람이구나. 절대로 누군가가 복사할 수 없는 그런 파일로서 여기에 딱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복사할 수 없는 그래서 파일이다. 네, 네 그런 표현들을 그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조승우 씨는 끝없는 물줄기가 파도를 덮친다. 네 왜냐하면 고여 있지 않거든요. 왜 보고만 있었습니까? 법을 무기로 싸우라면서요. 정작 본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여 있지 않은 그 물줄기들을 계속 움직여가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표현들은 최근에 쓴 표현이 아니고 제가 2004년도에 그때 쓴 표현인데 사실 좀 신기한 거는 그때 썼던 그 표현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게 가장 그분들을 보면서 되게 존경스럽기도 한 와, 부분인 것 그분들은 같아요. 이미 2004년도부터 이런 표현을 봤던 분들이죠. 그렇죠. 네, 네. 아니 이게 이제 수많은 배우분들을 또 인터뷰를 하고 준비를 또 철저히 하십니다만 영국 유학을 또 와, 가셨는데 영국에도요. 런던 대학교에서 배우학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2018년에 백나 배우 연구소를 열었는데 이게 또 백나 배우 연구소는 이게 또 어떤 곳입니까? 이제 말 그대로 여긴 나는 선언을 하는 느낌이었던 거죠. 나는 이제부터 배우를 연구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한 권 한 권 배우에 대해서 책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좀 그 백은하 기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배우분들의 이런 거 이 책이 하나 나오려면 작품을 다 보시고 그리고 그렇죠. 같이 일하는 주변 분들 수십 명을 다 인터뷰를 다 하시고 맞아요. 오죽하면 이병헌 씨가 기자님을 보고 BH 형이 엄마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그러겠네.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쓰여졌다고 본인이 또 칭찬을 그런 방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죠. 야 이거 자료 조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기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계속 이제 만나셔가지고 시간 날 때 그쵸. 얘기도 좀 나누시고. 네, 연구소에 제 소파가 있는데 네. 그 소파가 약간 마법의 소파인데 거기를 앉으면 12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해. 그래서 희한하게 이제 박해일 배우랑은 한 1년 반 동안 아주 이게 되게 길게는 12번 정도 이렇게 만났던 것 같은데 그 만나면 일단 한 12시간씩 앉아 있으니까 한 이야. 150시간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12시간을 앉아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지 모르는데 계속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배우들은 사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30번, 40번, 50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60번. 그렇게 살고 왔던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들을 게 있어요. 결국은 사람에 대한 연구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건 인류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건 또 자서전도 아니고 연구소잖아요. 그럼 연구에 걸맞는 방식으로 배우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한다면 그 인정의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뭐 배두나 배우 같은 경우는 쓰려고 범인이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누군가에게 공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연민을 가지고 노동청 교육청이 봐주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 그들을 아니에요? 어떻게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어떤 배우가 이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두나라는 배우의 그 뇌는 훨씬 더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뇌과학 그 연구소랑 함께 그 fMRI 기계에다가 이 사람을 집어넣고 어떤 영상에 이 사람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배두나라는 배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를 했었어요. 박해일 배우 같은 경우는 다들 얘기하잖아요. 박해일 배우는 정말 너무 목소리가 좋아. 그럼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안정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주 근거 있게 그 아름다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기사에서 이제 그 기자님을
한국 영화의 오래된 목격자. 이게 참 감사한 멋있다. 표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목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천운이 따라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 시기에 내가 이 우주 안에서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목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모든 순간들이 그렇지만 20년 전에 이제 2004년도, 3년도가 사실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예.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 한 해에 살인의 추억이 나오고 뭐 장화홍련이 나오고 지구를 지켜라가 나오고 뭐 올드보이가 나오고 막 네. 이런 어떤 한국 영화가 말 그대로 펄떡펄떡 뛰었던 어떤 시기였고 그 영화 속에 나왔었던 배우들도 그러했었던 시기를 지나서 점점점 그 배우들이 변모하고 예를 들어 송강호 배우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뭐 2000년대부터 이제 그분을 계속 쭉 만나 왔었으니까 네. 약간 제가 키운 자식처럼 저보다 나이 많은 내 자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럴 것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순간은 정말 역사적이고 다시는 이렇게 반복될 수 없는 어떤 시간을 내가 함께 있구나 이 시간 속에.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던 그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참 정말 보면 예전과 비교해서 정말 우리 한국 영화가 위상이 달라졌다는 걸 정말 체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사실 뭐 K 컬처 자체가 그렇죠. 근데 정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수해야 한다. 오래오래 살아서 이 모든 걸 다 봐야 된다. 최근에 이제 극장들을 보면 뭐 많은 뭐 팬데믹도 있었지만 극장에서 실제로 영화들을 보는 관객들이 줄어들고 편수가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혹시 우리가 이미 축포를 터트린 건가? 너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끝난 건가? 뭐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들기는 하는데 한국 영화가 지금은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OTT라든지 뭐 이런 어떤 시리즈들하고 재미있게 결합하고 있는 어떤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송강호 배우가 OTT 드라마를 찍는 어떤 시대, 새로운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뭐랄까 걱정이라기보다 약간 좀 기대와 걱정 반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정말 격변하고 정말 변화가 심한 이 시대를 지금 저희들도 보내고 있으니까 이게 좀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좀 하는 고민과 비슷한 결의 고민일 것 같아요. 약간 예측 같은 걸 좀 하시는 편이세요? 요 약간의 다음에 한 반 스텝 정도는 이렇게 갈 것 같아 이런 느낌? 뭐 그런 예측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약간은 좀 가능한 시대였는데 이제는 좀 최근 1, 2년은 사실 그게 좀 무너진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정말 그 6개월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근데 산업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대신 믿어야 되는 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고 간다면 이 산업이 어떤 변화를 겪더라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그래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저한테는 배우인 것 같아요. 이 배우가 앞으로도 10년 후고 20년 후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산업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의 일을 계속 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 적어도 그 사람들의 다음 목격자가 돼서 계속 그 길을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